남자도 여성같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오더라. 일단 성에 대한 관심도, 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냥 밋밋해지는 거죠. 여성하고 비슷해요. 기분 변화가 좀 심하다든지, 그다음 체지방이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비만 같은 거 이런 게 생긴다든지. 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입니다. 비뇨약과 남영종 원장입니다. 네, 아나운서 박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 예전에는 여성만 갱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들은 비슷한 변화가 왔을 때 그냥 별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냥 맞아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그냥 남자는 그랬는데. 나이 들면 여성스러워진다더라. 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도 여성같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오더라. 이게 궁금한 게 몇 살 때부터 이것이 시작되나요?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근육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젊을 때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초 체력 좋으시고 근육량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호르몬 수치 유지를 하고, 젊은 분들 중에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남성 갱년기는 아니에요. 남성 갱년기는 전제 조건이 노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이가 들어야 돼요. 기준 나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증상으로 그럼 보시는 것도 있겠다, 그죠? 네, 맞아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증상이 성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성에 대한 관심도, 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냥 밋밋해지는 거죠. 여성하고 비슷해요. 기분 변화가 좀 심하다든지, 그다음 체지방이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비만 같은 거 이런 게 생긴다든지. 남성 갱년기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성기능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밤에 그 어머니들 보면은 폐경 이후에 이제 두 가지가 유명한데 불면증과 그 땀이 좀 많이 나시는. 더위를 막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남성분도 똑같나요? 남성분도 똑같아요. 불면증, 우울감, 그다음에 기분의 급격한 변화. 확 기분 좋았다가 확 화가 났다든지 이런 거. 그렇죠. 여성들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 네. 원장님, 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 호르몬 수치가 이제 기준점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면은 치료를 생각해 보는데, 뭐 통계를 내보면은 그 남성 갱년기에 해당되는 분이 같은 나이대 한 25%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남성 갱년기를 겪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호르몬에는 남성 호르몬 대표적인 게 있죠. 몇 가지 검사를 하면 될까요? 처음에 제일 기본적인 걸로 그냥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약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좀 세부적인 호르몬 검사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은 고환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는 첫째로 이제 고환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뇌하수체 쪽에 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럼 호르몬이 줄면 고환의 사이즈나 기능을 하던 남성 호르몬이 기능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음모가 자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털이 빠진다든지, 탈모 굉장히 이거 예민하시죠? 여성 갱년기랑 똑같네요. 네. 증상이. 네. 머리나 아니면 채모들, 그다음에 이제 음모 같은 이런 쪽에 털 있는 부분 탈모가 오게 되고요. 고환의 사이즈도 변화가 있나요? 고환 사이즈도 줄어들고 음경 사이즈도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몸 안에 남성 호르몬이 줄었으면은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일단 주사요법 한 가지, 그 다음에 코 안에 바르는 이제 젤 타입의 약이 있어요. 딱 그 두 가지가 전부 다예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건 없고요. 효과는 일단은 다 기본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데, 주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한 달짜리 주사가 있고 3개월짜리 주사가 있는데 3개월짜리 주사가 제일 효과 좋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네, 3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네. 그럼 얼마만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계속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남성 갱년기라는 건 기본이 노화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젊은 사람한테 하는 치료랑은 좀 완전 달라요. 주사는 뭐 평생 맞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불편함을 좀 덜 느낄 때까지 맞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육량을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주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사에 대해서 뭐 혹시나 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무작정 병원 가서 남성 호르몬 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이런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전립선 암이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 암은 남성 호르몬 들어가면 더 빨리 자라요. 악화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그걸 1번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좀 심한 비만이신 분들, 코골이가 다 있으시죠.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이렇게 쉬는 그런 분들,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 남성 호르몬 치료 받으면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로 심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 못하는 건 아닌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심장 쪽에 시술이나 치료 받으신 분들은 6개월 동안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걸 권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혈구 증가증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적혈구량이 좀 늘어나는 피 안에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으신 분들은 남성 호르몬을 맞게 되면 그게 더 심해져요. 적혈구가 많아지면 적혈구끼리 엉기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의해야 돼요. 아니 제 주변에는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을 복용하다가 없던 그 갱년기 증상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 전립선 암세포들이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면은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암이 자라는 걸 억제시키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를 하거든요. 전립선암 치료를 하다 보면 남성 갱년기 상태가 그냥 생기게 돼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을 딱 억제시키는 그 순간부터 갱년기를 느끼시는 거군요. 어떤 기능적인 변화 말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울감이라든지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뭐 땀이 나고 뭐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주변에 50대 남성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우울증 치료를 많이 권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갱년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본인들은 우울증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우울증하고 불면증하고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비슷한 증상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만성 질환 같은 거,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거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겹치는 증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신과는 최종적인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신체 질병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정신과적인 질병을 보는 게 무조건 순서예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는 게 정신과고 그 전에는 내 몸에 어떤 호르몬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증상을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저희 위에층에 계시거든요. 무조건 비뇨기과 먼저 보시라. 제가 그래서 그동안 올려드리는 안내를 거예요. 잘못해드렸나 봐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면 당연히 정신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처럼 운동 많이 하시고 또 남성 호르몬을 좀 보충해 주시면 있던 우울감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뭐 남성 호르몬 또 갱년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호르몬, 남성 호르몬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즘 또 코로나 시기에 피트니스 예, 대회도 많이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어갈까 싶은데요.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저희가 2부에서 또 네. 젊은 분들 또 고민인 또 젊은 분들뿐만 아니에요. 요새는 그 피트니스 대회에 나오시는 연령대가 참고로 제가 이제 세계적인 대회인 뭐 ICN 대회라는 게 있어요. 부산 대회 할 때 제가 심사위원을 이제 자주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으로 제가 좀 질문도 있고 해서 2부로 좀 넘기겠습니다. 오늘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좀 정리 말씀 있으시면 코멘트 네.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병으로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생활이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분한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주사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바르는 옵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사도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이런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해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들 요새 운동할 때 뭐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